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수요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관련된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크게 한 5가지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 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임대소득세 부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총 망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세제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이 오히려 베풀어졌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보다 조금 늘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부담을 나에게 맞는 방법을 풀어나가는 방법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너무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긍정적으로 잘 해석해 내신다라면은 이번 대책 발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하나하나 간략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라는 부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재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한 채만 등록해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소득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종료가 되죠. 내년 예측대로 예상대로 종료를 하고 19년부터 정상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 과세를 하더라도 상당히 필요 경비율을 상당히 높여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제해주는 부분을 70%까지 높여줌으로써 실제로 내는 임대소득세는 얼마 안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안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안 갖고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조금 나왔고요. 조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중공공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70%까지 상당히 높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오래 보유할수록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8년 이상으로 그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점. 물론 기존에는 10년에서 8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기본 5년인 그러니까 의무임대 기간 5년짜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8년 중공공 임대로 가는 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분입니다.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으로서도 5년이거든요. 5년까지 보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4월부터죠. 내년 4월 이후부터 등록할 경우에는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줘야, 그러니까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줘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겠다. 즉 내가 기존처럼 내년 4월 이후에 5년인 줄 알고 등록을 해놔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8년까지 이어지지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산 배제됐던 그 종합부동산세를 추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건강보험료 부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연 단위로 따지게 되면 8년 같은 경우에는 2, 3만 원, 뭐 4년 같은 경우도 6만 원, 9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일은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많다. 하지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상담 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요,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02-6090-5500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특히 어떠한 것을 내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한 정책을 분석할 때도 그 정책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죠. 세미나 시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또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뤄보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창동 지역에 네. 북한산 아이파크에 입주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구축 아파트라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네네.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이 북한산 아이파크 매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이파크는 그럼 이미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결정을 확실히 못 내렸어요. 그럼 이 아이파크를 보신 이유는 이 지역에서 그나마 좀 새 아파트고 대단지라서 보셨던 거예요? 그나마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덜 오래되고, 네. 직장도 위쪽 의정부 쪽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새 아파트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예. 또 이제 역세권이고, 창동 역세권이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거주로 하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진입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겠어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래요. 이 진입하는 가격이 고민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얼마만큼 더 올라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올라줄 수 있는 거를 내 아파트가 내가 진입한 이후에 내 가격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호재가 따라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호재는 있어요. 이 창동역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호재는 있어요. 그죠? 그 창동 네. 역세권 개발. 그거는 그렇죠. 이제 지역에 관심 있으시니까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 전체적으로 창동과 상계동 지역에서는 사실 이 창동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주거지에서 이제 업무 지역을 포함하는 또 광역적인 그 어떤 그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큰데 문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걸린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걸린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노원역 쪽하고 창동역 쪽하고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창동역 쪽은 주요 중심이 문화 중심이 되는 거고 이 노원역 쪽은 이 차량 기지 자체가 노원역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과 또 일부 주상복합을 하면서 복합 지역으로 이제 노원역 쪽이 조금 더 개발의 그 크기는 좀 더 크게 반영이 돼요,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있는 노원 쪽이 먼저 항상 움직이고 다음으로 창동 쪽에 이제 기존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 있는 창동역 쪽이 항상 후행하는, 즉 첫 번째 움직이고 두 번째 움직이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실제 개발이 이루어져도 이런 패턴을 똑같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호재가 같이 끌어주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반영되는 부분이 항상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새 아파트에, 이 지역에서는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이게 굳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라면 먼저 항상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또 상계주공 쪽에는 또 재건축이라는 가장 큰 호재도 조금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는 실제 재건축이 되던 안 되던 이 내 단지가 재건축을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어쨌거나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새 아파트를 살 거에 그게 아니면 이 상계 쪽에 주공 아파트를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상계 쪽에서도 3단지 같은 경우는 노원 역세권이면서 30평대까지 아파트까지 충분히 있잖아요. 네, 예. 네, 그것도 용적률도 비교적 상계 주공에서는 한 70% 정도대로 좀 낮은 편이거든요. 역세권이고 개발 호재 바로 직접 받을 수 있고 이런 단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금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눈을 조금 돌려서 주공 아파트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자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문자로 온 사연입니다. 서울 지역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룸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능 지역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가능 지역이 조금 있을까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요. 네, 일단 가능 지역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얼마든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물론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접근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요. 내가 조금 더 시선을 다각화하고 종류를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서울 지역 내에서 특히 좋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요. 결국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지역적 특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지 물건의 현황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건의 자체가 현황이 좋아도 그 지역의 특성이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면은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부동산 물건의 형태가 아무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오래된 것 같고 좁은 것 같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 지역적 특성이 너무나 좋으면은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뭘 보고 판단을 하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과 물건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의미와 지역적인 특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투자할 곳 항상 중심을 잡으면 돼요. 어떠한 중심? 어떤 호재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 호재를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정책적인 것 방향이 무엇이냐를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것이 강남권 아닙니까? 강남권, 그 다음에 도심권,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권인데 이 세 곳을 딱 트라이앵글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곳은
서울의 중심지로 무조건 발전시킬 겁니다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3도심, 물론 6천만 원, 7천만 원 갖고 강남에 가서 아파트 투자할래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파트 말고 다른 대상품만 볼 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권도 마찬가지로 도심권의 특성을 잘 활용한, 즉 이곳은 그 어떤 곳 지역보다도 1, 2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6, 7천만 원 가지고 오히려 하나가 아닌 두 개 정도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개수가 더 투자의 그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즉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곳은 영등포, 여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외에 또 각각의 업무타운 중심 지역으로 해서 7광역 거점이 있고 또 12지역 거점이 있고, 좀 더 세분한다면 53개의 지역 거점까지, 서울의 시에서는 총 합하면 75개 지역을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75곳은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 15년 단위, 20년 단위,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변화를 할 겁니다라고 정책적으로 계속 입안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역적인 거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단지 나의 목적과 나의 그 스타일, 그러니까 나의 특성도 또 중요하거든요. 나의 목적과 특성, 여기에 지역적인 호재와 정책적인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보신다라면요, 얼마든지 많은 지역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의 특성보다도 이 지역적 특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지역 선정하실 때 이 서울의 중심지가 되는 3도심 위주로의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시청자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그럼 저희 아직 전화 상담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이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그 잠원동의 그 한신 패밀리 아파트를 네. 제가 이제 실거주랑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매수 시기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 잠원 네네, 한신 맞습니다. 패밀리 아파트요. 네, 네네네. 매수 및 그리고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매수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그리고 앞으로 호재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개발 호재까지요. 네, 대표님과 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시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실거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실거주를 하면서 약간의 투자성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네, 언제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이잖아요. 네네네. 실거주는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살아야 되는 단지를 언제 매수할까라는 거는 조금 무의미해요. 더할라나 또 이건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잠원은 패밀리면은 지금 아마 리모델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이미 있어요. 호재가 있고, 무엇보다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게 참 장점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한강변을 끼고 있고, 앞서 아까 이제 좀 호재도 좀 물어보셨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이 지하화 사업도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다행히도 이게 그 앞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앞에 있는 이 호텔 앞까지는 거기서부터 지하가 돼요. 이게 네네. 지하가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단절됐던 이 동서 구간이 공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상당히 호재다, 그 지역적인 대형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지역적인 호재는 지역적인 가치를 끌어올려 주지만 내 아파트 단지가 과연 아무래도 비싼 이 강남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나서도 가치를 더 스스로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호재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라는 적극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바로 앞 붙어있는 단지는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단 말이에요. 또 바로 앞에도 또 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재건축 추진한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다른 아파트들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내 아파트 또한 새 아파트로 바뀌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6년 5월인가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 리모델링, 그러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밀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왜 진행을 하는 거냐면 기본 용적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 용적률이 한 270%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270%가 되면 이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관심을 못 받았죠. 강남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특히 한강변에 있으면서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하면 한강 조망권에 새 아파트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했는데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이 불가능. 그렇다 보니 관심을 제일 늦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살려낸 거죠. 뭐가 리모델링이. 그러면서 아마 리모델링 기본 계획 발표하고 나서 가격이 조금 한 차례 올랐을 거예요. 올랐고,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또 작년에 또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 지금 내가 과연 들어가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들어가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거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거주인데 항상 기준 가격 정도에서, 그러니까 중간 가격에서 너무 내가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다라면 시기를 따지면서 진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재는 바람에 진입을 못하는 수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 너무 나쁘지도 또 좋지도 않은 것 같고, 딱 중간적인 시기긴 하지만 실거주라는 내 장점을 또 갖고 있으니까 입주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기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마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한 해 하나는 지금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입주하셔서 새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시고 리모델링 해서도 입주하시면 좋고, 왜냐면 주변이 다 새 아파트로 바뀔 거고 한강변에 역세권에 지역적인 큰 확실한 호재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앞으로 리모델링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한신 회밀리 아파트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요, 지금 매수 타이밍 잡아보셔도 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또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은 뭔가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죠.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세미나 이렇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 상담하신 분들 보면 각각의 성격과 각각의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을 항상 부동산 투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있으면서 그 큰 틀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정책을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정책에서는 특히 나한테 유리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한테 불리할 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변화된 다양한 이런 개별성이 강한 이런 특징을 그때그때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